지금부터 임플란트학 4조의 임플란트 봉합치료에 대한 PPT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게 목차인데요. 목차는 흡수성 봉합사, 비흡수성 봉합사, 그리고 봉합사의 종류별 장단점과 니들의 특징, 실크 커팅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볼 흡수성 봉합사는 봉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내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어 없어지는 봉합사입니다. 과거에는 천연 재료가 많이 사용이 됐지만 현재에는 조직 반응이 적은 합성 재료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흡수성 봉합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체내에서 분해가 되거나 흡수가 됩니다. 봉합사를 따로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인장 강도가 감소를 합니다. 조직 치유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깊은 조직이나 제거가 어려운 부위에 적합합니다. 환자의 제네원 부담이 적고 합성 흡수성 봉합사는 조직 반응이 비교적 적습니다. 장기간 조직 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흡수성 봉합사는 바이칼, PGA, 크로믹 햇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흡수성 봉합사는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거나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야 분해되는 봉합사로 대부분 상처가 치료된 후에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흡수성 봉합사는 첫 번째 실크,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봉합사이고 누에고치에서 얻음으로써 천연적인 봉합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일론, 합성 봉합사이며 세 번째 프로올렌 또한 합성 단사입니다. 다음 봉합사의 종류별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실크의 장점은 매듭이 잘 묶이고 조작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이 실 사이에 침투하기 쉽고 조직 반응이 비교적 크고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일론은 조직 반응이 적고 감염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뻣뻣하고 매듭이 풀리기 쉬워 매듭을 여러 번 묶어야 되는 단점. 세 번째 프로올렌은 매우 안정적이며 조직 반응이 거의 없고 장기간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조작성이 떨어지고 기억성이 강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PT 수차는 세균 부착이 적고 조직 친화성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임플란트와 재생술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익숙하지 않으면 다루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이칼은 흡수성, 조작성이 매우 우수하며 매듭 안정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꼬임형이라서 세균 침투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노크롤은 단일 가닥이라 감염 위험성이 낮으며 조직 반응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흡수가 비교적 빨라서 장기간 지지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크로믹 것은 흡수성이며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직의 반응이 크며 흡수 속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서 니들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니들의 특징은 매우 가늘고 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일반 주사침보다 가는 편이며 길이에 따라서 단침과 장침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게이지로 굵기를 표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25게이지, 27게이지, 30게이지 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바늘 굵기는 점점 더 가늘어집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일회용 멸균 제품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개별 포장된 멸균 상태로 공급을 한 후에 감염 예방을 위해 한번 사용을 하고 바로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이 뾰족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쪽은 환자의 조직에 삽입이 되고 다른 한쪽은 마취 카트리지를 관통하여 약물이 흐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베벨 구조라는 건데요. 침 끝의 사설 절삭면을 베벨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삽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베벨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알아본 봉합재료는 니들홀더입니다. 니들홀더는 봉합할 때 바늘을 잡고 조작하는 기구로 손잡이에 잠금 장치가 있으며 봉합침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미세한 홈이 있어서 침이 미끄러지지 않고 봉합 시 침을 조직에 정확하게 통과시키는 데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봉합침을 잡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침의 방향을 조절을 하고 침의 삽입 및 제거를 도와줍니다. 니들홀더의 사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잡는 방법으로는 엄지손가락을 한쪽 고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을 다른 고리에 넣습니다. 검지는 기구 위에 올려서 방향을 조절을 하고 중지는 약지를 보조합니다. 약간 가위 잡을 때처럼 엄지와 약지를 사용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다음 봉합침 잡기로는 침 끝이나 침 귀를 잡지 않고 침 몸체의 3분의 1이나 3분의 2 지점을 잡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잡으면 침이 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봉합을 할 때는 니들홀더로 침을 잡고 침의 곡선을 따라서 손목을 회전시켜 조직에 통과를 시킵니다. 세 번째, 침을 반대쪽에서 빼내고 실을 당겨서 매듭을 만듭니다. 니들홀더를 사용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으로는 침 끝을 잡지 않는다. 침을 직선으로 밀어넣지 않는다. 그리고 침의 곡선을 따라서 회전을 시키며 넣는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딘 시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딘 시저의 특징은 봉합 후 봉합살을 자르거나 연조직을 다듬는 가위로서 끝이 약간 구부러져 있고 길고 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연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절단이 가능하고 봉합사 제거 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딱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목적은 봉합사 절단, 실밥 제거, 잇몸 등 연조직 절제 및 정리가 있습니다. 딘 시저의 사용 방법으로는 잡을 때는 일반 가위처럼 잡고 엄지와 약지를 고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검지를 사용해서 방향을 조절하며 딘 시저를 잡습니다. 이후 봉합살을 절단할 때는 매듭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딘 시저 끝을 봉합사와 가까이에 위치해 둡니다. 너무 짧게 자르면 매듭이 풀릴 수 있기에 보통 매듭에서 2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자릅니다. 실밥을 제거할 때는 봉합사 한쪽을 핀셋으로 들어 올린 후에 피부나 점막 가까운 부분을 딘 시저로 자릅니다. 이후 핀셋으로 실을 부드럽게 제거를 합니다. 딘 시저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매듭 바로 위를 너무 짧게 자르지 않고 조직을 함께 자르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4주의 임플란트 봉합제로 PPT 발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